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깝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는 사람들을 겪었었는데요. 역시나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시골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밑으론 3살 차이 남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농사도 지으셨지만 소도 키우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히나 부모님은 항상 어릴 적부터 남들에게 베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때도 시골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분들께 주기적으로 김치도 가져다 드리고 소고기나 쌀도 좀 챙겨다 드릴 때가 많았어요. 동네에서 나눔 봉사 같은 걸 할 때면 항상 참석하시는 게 저희 부모님이셨답니다. 그런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에게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세아야, 사람은 인정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다. 나중에 세아도 커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서로 보듬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란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봉사도 자주 하러 다니는 거고 엄마 아빠도 힘들 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어. 그 도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알았지?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아빠 엄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울 점이 많으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와 남동생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답니다. 그리고 전 대학을 서울에 있는 여대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평생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와 지내다 보니 초반엔 정말 재밌고 신세계가 펼쳐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도시 생활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도시 생활에 대한 외로움을 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직업적으로는 안정을 잘 찾고 있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어 늘 공허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준 사람이 바로 30대 중반에 만났던 남자친구였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처음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 남편은 저희 집 풍경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라 그런 시골 생활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나하나 다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여기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저도 이렇게 시골에 살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가? 아이, 그치만 자네는 아마 여기서 한 달도 못 살걸? 공기가 좋긴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아무래도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다 있으니 거기에 적응되어 있지 않나. 여기 오면 심심해서 못 살아. 거기다 마트도 우린 한 번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고. 그래도 전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풍경도 너무 예쁘고 바람 부는 것도 시원하고 무엇보다 내내 빵빵거리며 정신없는 차도 많지 않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래? 그럼 자네 자주 여기 내려오게. 머리 식히기엔 시골만한 곳이 없지.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남자친구의 첫인사를 마치고서 전 얼마 뒤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비시댁에 가고선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시댁은 남편 위로 누나인 큰 신우와 아래 여동생인 막내 신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신우의 키가 179cm로 진짜 장신이더라고요. 들어보니 예전에 배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로 뛰다가 실력이 프로까진 가지 못해 그냥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키가 165cm라
여자 키로 치면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진짜 처음엔 좀 위압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막내 신우는 약간 좀 철이 없는 느낌이었고요. 명품도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비 시부는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 프로 아시죠? 거기 나오시는 분들처럼 시부는 시골에서 혼자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갔을 땐 예비 시모와 신우들만 볼 수 있었죠. 안 그래도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하길래 와서 같이 보자고 했더니만 시간이 영 안 된다네. 우리 남편은 나중에 따로 봐야 되겠다. 아유, 그 양반은 왜 그렇게 시골을 좋아하는지 원. 여기서 마트도 코앞이고 편하게 살면 될걸. 하여튼 간에 번거롭게 됐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찾아뵐게요. 그래,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조율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뭐. 난 솔직히 시골 생활은 영 체질에 맞지 않아서 말이야. 아마 앞으로도 우리 남편이랑 나랑은 이렇게 서로 따로 살게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참고하거라. 처음엔 그저 서로 생활 취향이 달라 그렇게 따로 사시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서 두 분이 서로 마주칠 때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떨어져 사는지 이유를 딱 알게 되었어요. 사실 좀 찜찜한 사건 하나가 결혼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상견례 자리였는데 시부께서 아침 일찍 시간 맞춰 상견례 장소로 오려고 하다 보니 좀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계셨는데 그때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당신 예의 좀 지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무슨 머슴도 아니고 뭘 그렇게 며칠 굶은 것처럼 그렇게 처먹어? 시모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아무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나마 시모도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알았는지 그 말을 내뱉자마자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랑 남편이랑 워낙 친구같이 막역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이도 같거든요. 제가 또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서 저도 모르게 좀 민망해하며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내내 시모는 시부가 하는 말 꼬투리 하나하나 다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가 저희 아빠한테 시골 생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돈, 과수원하시면 안 힘드신가요? 저도 시골 생활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작은 텃밭 하나 일구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돈께서 과수원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과수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바로 시모가 나서서 시부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유, 하기는 뭐래. 그냥 작은 텃밭이나 할 것이지. 과수원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골 생활한다고 난리야, 난리는. 그렇게 시모가 말하자 시부의 표정이 단박에 어두워지고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두 분의 모습에 저희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자 저희 엄마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도 하셨어요. 아유, 두 사돈분께서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죠? 뭐 부부가 서로 존대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가족이지 않습니까? 속에 담아둔 말 계속 쌓이다 보면 화가 나는 거고 그러면 사이도 나빠지는 거고요. 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마 편할 거예요. 툭 터놓고 얘기를 하니 속에 쌓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시겠네요. 그럼 박하사돈께서도 오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다시 댁으로 가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시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당연히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애비 된 사람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와야죠.
저희가 두 사돈분들께 너무 결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 이거 참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분위기도 많이 풀어지고 좋은데요, 뭘. 다행히 엄마가 중간에서 잘 분위기를 풀어준 덕분에 상견례 무사히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서 자리를 정리하자 시모와 시부는 정말 쌩하고서 둘이서 각자 갈 길을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슬쩍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아야, 두 분이서 아직 결혼 유지 중이신 거 맞는 거지? 아니 어쩜 남보다도 못하니? 좀 이상한데? 사위는 참 마음에 든다만 이엄만 걱정이 되는구나. 나도 두 분이서 이렇게 오래 같이 계시는 건 처음 봐서 당황스러워. 저렇게 투닥거리실 줄은 몰랐거든. 그러니? 그래도 두 분이서 따로 사신다고 하니까 자주 마주치진 않으실 것 같긴 하다만 분위기가 영 안 좋다 얘. 사실 처음엔 두 분을 따로 만나 뵙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과연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또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두 분이 따로 계실 땐 또 그다지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집에 참 잘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잘했지만 남동생과도 참 잘 지냈어요. 가끔씩 남동생이 일에 치여 힘들어하다 저희 신혼집에 오면 남편은 저보다 더 제 남동생을 챙겨주기도 했죠. 처남, 이거. 처남 요즘 많이 피곤하지?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쉽지가 않잖아. 그래도 처남은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이거 받아. 처남 맛있는 거 사 먹어. 매형, 역시 저 생각해 주시는 건 매형밖에 없네요. 저 진짜 매형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렇게 남편은 종종 남동생에게 용돈도 챙겨주면서 진짜 친형처럼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 남편의 세심함 때문에라도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쿨하고 시원시원하게 보였던 시모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 시부는 세상 세심하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사실 처음엔 두 시누이들이 워낙 시모만 챙기길래 전 시부가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가족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누들은 다 시모 편이었고 남편만 중립을 지키곤 했습니다. 특히나 시부가 시댁으로 오실 때마다 저희도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치모의 잔소리 폭탄이 엄청나게 쏟아지곤 했어요. 당신은 대체 그 언제까지 깡촌에서 살다가 올 거야? 이제 며느리도 봤는데 여기 와서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얼굴도 새카맣게 변해가지고선 아주 촌놈이 다 됐네, 촌놈이. 당신 잔소리에 내가 여기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오고 싶지가 않아. 나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 그 잔소리 하는 거 좀 그만해. 며느리 있는 자리에 산다는 소리가 그거야? 내가 지금 잔소리 안 하게 생겼어?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창피는 한가 보지? 그렇게 시모와 시부가 투닥거릴 때면 중간중간 신우들은 은근히 시모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 말 좀 들어. 아무리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지만 가족들 생각은 안 해? 그 시골에 살면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쩌라고. 맞아, 아빠. 이제 오빠도 결혼했는데 와서 같이 얼굴도 자주 보고 그래야지. 왜 맨날 엄마한테만 뭐라 그래? 이것 봐. 애들이 다 당신한테 뭐라고 하잖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당신 고집대로만 하지 말고. 내가 뭐 당신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게 세 여자가 시부에게 다다다 얘기를 쏟아내니 그때 이후로 시부는 아예 입도 열지 않으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밥을 먹고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 아버지가 하도 엄마랑 누나 동생한테 시달려서 시골에 내려가신 거야. 아니, 엄만 성격도 서로 안 맞으시면서 왜 자꾸 시골 생활 접고 올라오라고 하시는지 원. 아버지가 뻔히 답답해서 내려가신 거 알면서 자꾸 저러시네. 보니까 시누이들도 다 아버님이 올라오시길 원하시는 것 같던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야 그냥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뭐. 그리고 누나랑 동생은 하도 어릴 적부터 엄마가 아버지 휘어잡으려고 하는 걸 봐와서 그런 거지. 엄마가 옳아서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아버지가 집에 있고 싶겠어? 그나마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아버지가 꾹 참고 오시는 거야.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시부가 좀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애초에 성격이 많이 안 맞으셨고 정말 자식 때문에 여지껏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기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같이 살기엔 계속 싸움만 나니 시부가 시골로 가신 거였습니다. 한 번은 시부가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다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니고 며칠 입원을 하셔야 했지만 아무리 가볍게 다친 거라고 해도 그래도 가족이 다쳤는데 좀 병원에도 가보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시부 병원엔 저랑 남편만 내내 갔다 왔습니다. 가서 시부 문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참 시부께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앞으로 운전 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시골길이라 주변이 어둡고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길눈이 좀 어두워졌나 보다. 그래도 이만하길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아버님. 아버님 다치셨다는 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내 걱정해주니 고맙구나. 에휴, 마누라라는 사람은 지 서방이 입원했다고 하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딸들 내 손으로 다 대학까지 보내고 키워봤자 지 엄마 품에서만 있지. 날 아주 애비로도 생각 안 하는 모양이다. 어쩜 다들 연락 한 통이 없는지 원.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시부를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부를 좀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그나마 저나 남편이나 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들과 딸을 출산하고 나서부턴 남편이 사업을 좀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을 임대해 자체 생산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원래는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업체에 맡겼었는데 그러다 보니 단가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장을 마련하니까 직접 생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 단가도 낮아지고 물건들도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처음엔 정말 여기저기 전국으로 납품도 하고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참 잘 됐어요. 정말 결혼하고서 한 5년까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는 그게 참 본인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 볼 때마다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죠. 넌 정말 무슨 복이니? 무슨 복이야? 네? 복이요? 제가 무슨 복이요? 너 남편 복 말이야. 에휴, 난 남편 복이 없어서 이러고 사는데 넌 남편 복도 많아가지고 편하게 살잖니.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잘났지 뭐. 잘난 우리 아들 만나서 참 좋겠다 넌. 솔직히 시모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돈을 잘 벌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저 자기 자식이니 그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뿐 아니라 시누이들도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옳게
올케는 진짜 좋겠다. 솔직히 우리 동생 정도면 적어도 강남 여자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러게, 우리 새언니는 뭐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그렇게 좀 세련된 맛은 없긴 하지. 그러니까 올케는 서울 남자애 돈 잘 버는 사장이 만나서 얼마나 좋아. 아주 땡 잡았지 뭐. 어머, 그래요?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해서 땡 잡았다던데. 그러게요. 저도 어디 가면 지역 유지 아들 정도 만날 수 있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서로서로 잘 만난 거 아닌가요? 그나마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맞받아치긴 했지만, 은근히 기분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시댁 식구들은 그 돈이 다 가족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뭘 요구해도 참 당연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큰 시누이가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케, 있잖아. 나 부탁 좀 할게. 내가 찬호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바쁘다고 이따가 얘기하자고 하더라고. 다름이 아니라 나 이번에 이사 가는 거 알지? 근데 대출 받으려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한 2억 정도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집값 오르면 그때 바로 갚을게. 네? 2억이요? 저희 그 정도 여유 자금 없어요. 아니, 왜 없어?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내가 다 나중에 갚는다니까 그러네. 올케는 뭐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아유, 알았어. 내가 그냥 찬호한테 얘기하지 뭐. 그러면서 전화를 또 끊어버리는 큰 신우를 보면서 참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돈도 한두 푼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언제까지 갚는다는 말도 없이 집값이 오르면 주겠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정말 갚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돈이 뭐 엄청나게 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사업 확장하면서 대출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도 계속 내고 있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는 또 큰 시누이가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대뜸 화를 내기도 했어요. 예, 너 돈 안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아니, 큰애가 네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돈 빌려달라는 건데 네가 뭔데 안 빌려준다고 그래? 너 직장생활 하면서 한 달에 뭐 얼마나 버니? 300은 버니? 우리 아들은 그것보다 10배, 20배는 더 벌잖아. 근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래? 어머님, 공장 임대료에 사무실 임대비, 직원들 월급, 물건값, 택배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벌어도 남는 거 많이 없어요. 뭘 또 안 남아. 남으니까 여지껏 장사하겠지. 혹시 설마 네가 뒤에서 돈 빼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뭐 대출 내역이라도 보여드려요?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솔직히 큰 신우도 남편이 거절할 거 아니까 저한테 연락해서 떠본 거잖아요. 남편한테 제대로 설명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신우에 이어 시모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바로 하니까 남편은 엄청 화를 냈죠. 그러더니 남편이 단호하게 신우이에게 얘기를 하고 상황이 정리가 됐답니다. 그 뒤로도 소소하게 돈을 줘라, 용돈을 챙겨라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그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은 진짜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절 이용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갑자기 시모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에미야, 에미야, 너 지금 어디니? 지금요? 저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약속 있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왜요? 약속 좀 미루고 여기 좀 빨리 와다오. 급하다 급해. 주소 불러줄 테니까 너 여기로 빨리 와. 휴일에 급하다며 저한테 전화 온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서 전 너무 놀라 만나기로 한 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2시간 뒤로 약속을 미루고서
시모가 말한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전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그곳은 고급 한식집이었고 시모를 포함해 5명 정도가 테이블에 앉아 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시모는 세상 온화한 표정으로 절 맞이해 주시는 거 있죠? 아가, 여기 내 지인들이야. 인사해. 얘들아 인사들 해라. 우리 며느리. 어머, 아이 며느리 오랜만이네. 어쩜 얼굴이 더 예뻐졌어? 결혼식 때도 참 곱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이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또 얼마나 좋은 관리 많이 받겠어. 얼굴 여기저기 고치기도 하고 좋아졌지 뭐. 네? 어머님, 얼굴을 고치기는요. 화장만 좀 바꾼 건데요. 아이 그러니? 아무튼 여기 좀 계산해라. 우리 아들 돈도 잘 버는데 내가 밥 한 끼 산다고 그랬거든. 네가 여기 계산하고 가면 돼. 아이고, 며느리 잘 먹었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서 시모는 자기 지인들과 함께 우르르 그냥 휙 나가버리는데 정말 이게 뒤통수 맞는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솔직히 시모가 처음부터 주변 지인들 만나는데 우리 집 자랑을 좀 했다면서 기분 좋게 밥 한 끼 사면 안 되겠냐고 애초에 저한테 잘 얘기를 했으면 저도 이렇게 당황스럽진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급하다며 달려온 며느리한테 명령식으로 계산하라고 하니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진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시댁 식구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긴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조금 더 참자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가 불편함을 표시하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주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큰 신우가 결혼을 하면서 두둑이 추기도 하고 막내 신우도 생일 때마다 선물도 주면서 나름 저희도 시누이들을 잘 챙겼답니다. 시모한테도 명절이나 이럴 때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며 그래도 할돌이 나름 잘해왔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고서 5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슬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경기 자체가 불경기이기도 했지만 점점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서 옷들을 워낙 싸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여러 업체에서 그 나라로 공장을 차려서 물건을 만들고 단가를 확 내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남편처럼 국내에서 공장을 돌리는 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고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가의 물량을 남편은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점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매일같이 술만 먹고 괴로워했죠. 여보, 나 진짜 어떡하지? 저가 물건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단가 맞추려고 하면 우리 공장은 좀 힘들 것 같아. 이제 정말 어쩌면 좋아, 여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진짜 힘들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이렇게 경쟁조차도 안 되니 너무 힘들어. 여보 힘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밖에 없네. 당신 얼마나 괴롭겠어.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당신이라도 내 노력 알아주니 다행이다. 당신한텐 진짜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잘 돼서 호강시켜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여보.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분명 좋은 날 올 거야. 그렇게 저흰 위기를 어떻게든 서로 극복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희 집으로 온다길래 왜 시댁에 안 가고 여기로 오나 의아했는데 역시나 의도가 있었더라고요. 오빠, 새언니, 인사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형님. 내가 오빠 자랑 얼마나 했는지 몰라. 우리 오빠가 회사 대표고
쇼핑몰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데. 그치? 일단 오빠,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그러더니 막내 신우는 예비 시매부를 데리고서 거실 소파에 딱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여길 왔을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내 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전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정말 막내 신우는 너무나도 해맑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있잖아. 나 회사 다닌 지도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 별로 없는 거 알지? 이 사람도 사실 회사 오래 안 다녔었거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오빠가 좀 해주면 안 돼?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잖아. 아빤 시골에서 저러고 있고 엄만 혼자서 우리 키우시느라 힘드시고 오빠밖에 없어서 그래.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아니, 언님 빠지세요. 저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빠한테 말했잖아요. 전 정말 막내 신우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통 신혼집을 하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던지 둘이서 어떻게 합의를 보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쩜 당연하다는 듯 남편에게 쪼르르 와서 집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막내 신우나 따라온 예비 시매부나 진짜 도찐 개찐 어쩌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버릇없이 구는 해맑은 막내 신우에게 남편은 참다 화를 냈어요. 너 지금 어디서 새언니한테 화를 내?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신혼집이고 뭐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신혼집 타령이야? 네가 한 번이라도 회사 제대로 다닌 적 있어? 맨날 때려치고 월급 받아서 네 치장하고 얼굴 뜯어고치는 데 쓰고 그러니까 돈이 없지. 아이 오빠 이 사람 앞에서 얼굴 뜯어고쳤다는 거 얘기하면 어떡해 창피하게. 내가 너 결혼하면 혼수라든지 그런 건 좀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마. 오빠도 지금 힘들어.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래?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신혼집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가. 결국 남편은 막내 신우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신우는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왜 우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너 감히 우리 딸을 울려? 아 어떻게 우리 딸 그렇게 울릴 수가 있어? 어머님 제가 무슨 울리긴 울려요. 혼자 울던데요. 아이 어쨌거나 새언니가 됐으면 신우이가 결혼한다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니까 울지.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남편 사업도 잘 안 돼서 머리 아픈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설마 너 그 돈 모아서 친정에 갖다 바친 건 아니겠지? 혹시 뭐 비자금이나 이런 거 만드냐? 요즘 며느리들 뒤로 비자금 만들고 꿍쳐놓는 애들 많다더니 너도 그런 거야? 대체 왜 절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제발 사람 좀 존중해 주세요. 아무리 며느리 시모 관계라지만 기본적인 건 좀 갖추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디서 이게 따박따박 말대꾸야? 오냐 너 두고 봐라 두고 봐. 그렇게 시모와 크게 말다툼을 했지만 사실 거기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너져 내렸거든요. 결국 남편 사업은 1년을 버티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장하며 산 기계들도 다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죠. 결국엔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에선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친정에선 소식을 듣고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친정에선 남편을 데리고 집에 한번 오라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도 달랠 겸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머리 식히고 싶을 때마다 혼자서도 종종 친정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니 마음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빠 엄마도 남편을 토닥이며 달래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도 과소하다 보니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구나. 1년 내내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 지어도 흉작일 때도 많았어. 세상사 다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라지만 그럴 때면 참 사람이 괴롭고 힘들지. 내가 임서방 자네 맘 100번 이해하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힘드네요. 아닐세.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올 때도 있겠지. 다 그러면서 사는 걸세.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게나. 내가 뉴스를 보니까 1년 동안 최근 폐업한 자영업자들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그러더구만.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겠나. 경기가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야.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네.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 힘내게나.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서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흰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시모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다툼 이후로 시모랑 따로 연락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했다는 걸 아시고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예, 너 이사했니? 아니 그 소식을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어? 뭐 어디로 이사했는데? 집들이나 이런 건 안 할 거니? 네, 집들이 안 할 거고요. 저희도 짐 정리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 정리되면 한번 초대할게요. 하여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사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무튼 정리 다 하면 꼭 초대해라. 그렇게 이사를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3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셨어요. 얼마 전부터 기침을 자주 하시던 엄마가 걱정돼 아빠가 큰 병원에 예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저희 집에 머무르시게 된 거였죠. 엄마도 저희 집에 온다면서 바리바리 반찬들을 싸우시기도 했어요. 우리 먹인다고 된장이며 고추장이며 김치며 채소들까지 다 하나하나 싸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엄마,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왔어?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될걸. 택배 보내면 언제 도착할 줄 알고. 몇 개 안 들고 왔어. 그냥 김치도 조금만, 반찬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야. 무슨 몇 개를 안 들고 와.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구만. 엄마 건강 때문에 온 거면서 왜 우리 걱정만 해. 나 미안하게. 미안하긴.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다. 너도 애들 커봐라. 이 엄마 마음 누구보다 잘 알게 될걸. 그러면서 부지런히 또 냉장고 정리까지 해주시는데 참 엄마한테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엄마가 오니 너무 좋아하고 들떠하더라고요. 전 오랜만에 엄마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이랑 엄마가 거실에서 노는 말소리가 들렸는지 대뜸 시모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야, 집에 누구 왔냐? 친정엄마 오셨어요. 3일 정도 저희 집에 계실 거거든요. 뭐? 너 지금 사람 차별하니? 아니 이것 봐라 정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거 가만 안 둬. 아니 어머님, 그게... 시모는 저희 엄마가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대뜸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희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가시려고 겸사겸사 오신 거란 말도 하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였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시모가 주소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딱 집에 들어오더니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우리가 밥을 먹고 있었던 걸 보고선 갑자기 엄마를 향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모의 첫마디를 듣고 우린 다 경악을 했어요. 사돈, 지금 우리 아들 불편하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서 3일씩이나 지낼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들 불편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주시라고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잖아요. 대뜸 집에서 나가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왜 저희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세요? 심하게 뭐가 심해? 넌 내가 불편하니까 여기 초대 안 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네 엄만 여길 초대를 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 불편할까 봐 네 엄마 나가라는 건데 내가 뭐 잘못됐냐? 잘못됐어?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는 것도 안 되니? 뭐라고요? 여기 남편 집 아니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여기가 왜 우리 아들 집이 아니야? 얘가 진짜 시어머니 뭘로 보고 그 큰 집에서 이 조그만 집으로 이사 왔는데 당연히 우리 아들 집이지. 전 그렇게 화내는 시모를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와 시모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시모는 아주 깜짝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여기 진짜 우리 아들 집 아니야? 예, 여기 남편 집 아니고 저희 엄마 집이에요. 네, 그건 바로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저희를 불렀던 부모님은 집까지 못 해주지만 전세금은 해주겠다고 말을 하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그때 당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남편이랑 공동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그걸 거절하고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본인이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했던 거였는데 시모는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였습니다. 시모도 당연히 물어보진 않았으니 남편도 굳이 먼저 얘기할 것도 없었고 어쨌든 전엔 잘 벌었으니 당연히 아들 명의로 했겠거니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계약서를 확인하며 시모는 당황해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여기 사돈 이름이 여기 있지? 보셨죠? 여기 어머님 아들 이름이 아니고 저희 엄마 이름 보이시죠? 불편한 건 우리 엄마니까 그럼 어머님이 나가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저희 힘들다 어렵다 얘기할 때 뭘로 들으셨어요? 집 다 처분해야 된다고 뻔히 다 얘기했는데 도대체 저희 얘기 뭘로 들으셨냐고요? 어렵고 힘들 땐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 한번 해준 적 없으시면서 이럴 땐 아들 불편할까 봐 편들어 주려고 오셨다고요? 참 귀한 애정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됐습니다. 어머니 말 더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 필요할 때만 아들 편들어 주는 거고 아들 힘들 땐 한 번 도움 줘보신 적 없으시면서 언제부터 아들 챙겼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자 시모는 엄마에게도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아닙니다. 모르실 수 있죠. 그렇지만 딸 집에 엄마가 가보지도 못하고 사위 눈치를 봐야 하는 거라면 전 저희 딸 다시 데리고 오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시죠? 근데 사돈 여기 계속 계시면 전 그렇게 알고 딸 데리고 가려고요. 본인 아들 불편할까 봐 사돈 내쫓으러 가셨던 분이신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갈까요? 아님 사돈이 나가시겠어요? 사돈 얼굴 보는 게 제가 상당히 불편해서요. 그때서야 시모는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성이자 남편과 애들도 나서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빨리 나가. 어? 나가라고. 창피하게 진짜. 할머니 나가요.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모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나가고서 남편은 정말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네, 괜찮아. 어서 일어나.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가. 일단 다들 좀 놀란 것 같으니 한숨 좀 돌리고 밥도 좀 먹고 하자고. 자네는 아무 잘못 없으니 그러지 말게. 자네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괜찮네. 그렇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남편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서울에서 간단하게 관광도 시켜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3일을 잘 지내시다가 엄만 집으로 돌아가셨죠. 정말 다행으로 엄만 건강에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날 이후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느꼈는지 자꾸만 연락이 왔지만 저나 남편이나 진짜 진절머리가 나서 연락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시모나 신우들이나 죄다 남편을 돈줄로만 생각을 했었으니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아있던 정마저 뚝 떨어지고 만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신우랑 시모와는 연락은 끊은 상태이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시부만 한 번씩 시골에서 만나 뵙고 있어요. 같이 텃밭도 가꾸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고 있답니다. 남편은 지금 의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에 했을 때보단 한 10분의 2 정도로 확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지금은 입에 풀칠할 정도론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전 남편을 믿는답니다. 남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계속 과수원 농사도 지으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제 남동생도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 역시 올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우의 입장이 되었으니 전 더 조심스럽게 올케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정말 다행히 올케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주변에 보면 가족이란 이유로 희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람 사이엔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선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박에 끊어내는 게 힘들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정말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힘든 시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런 불경기일수록 가족들끼리 서로 잘 뭉쳐서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버티고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전보다 더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때까지 힘내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